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어를 처음 배울 때 초보자분들이 처음 부닥치는 게 시퀀스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먼저 시퀀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라는 것은 영상 편집을 편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퀀스라는 용어 자체가 방송이나 영화에서 한 공간에서의 장면을 하나의 시퀀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프리미어에서는 영상의 크기라든가 픽셀, 그 다음에 오디오 등의 설정에 대해서 미리 작업 공간을 설정해 두는 그런 작업을 시퀀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화면 크기라, 영상의 크기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는 HD, 그러니까 HD 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FHD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HD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로가 1920 픽셀, 그 다음에 세로가 1080 픽셀로 이루어진 그러한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요즘엔 FHD 해상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컴퓨터에서나 또는 텔레비전에서도 FHD 그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 큰 그 해상도의 화면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높은 해상도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FHD 정도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커다란 그 스마트 TV가 나왔죠. 뭐 보통 창문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4K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셜미디어라든가 유튜브 그리고 컴퓨터에 볼 수 있을 해상도 높은 화면은 우리가 FHD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1280 픽셀에 가로 1280 픽셀, 그 다음에 세로 720 픽셀로 되어 있는 사이즈를 말해요. 이것은 FHD가 나오기 직전에 나오던 것으로서 1280에 720은 H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HD 사이즈는 1920, 가로의 1920에 세로의 1080 사이즈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열면 다음과 같이 홈 화면에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홈 화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퀀스를 미리 설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그 시퀀스를 만들면서 그것도 미리 사용자 정의로 나만의 것으로 설정해 둔다면 그 다음번에 시퀀스를 또다시 설정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다음에도 두고두고 쓸 수 있게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 프로젝트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뉴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프리미어의 시퀀스 설정하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프리미어 시퀀스 설정하기,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쓸 것은 여기 브라우저인데, 이것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프로젝트 파일하고 소스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만 갖고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는 요 두 가지 점들을 신경 쓰시고요. 요 나머지 설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여기서는 시퀀스, 즉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구체적인 공간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프로젝트에는 사실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린 게 우리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방에서 막 이렇게 뭐 둘이서 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는 뭐 또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공간마다의 장면이 계속 나뉠 때, 이럴 때 보통 하나의 장면을 시퀀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영상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영상 편집을 배울 때는 그냥 시퀀스 하나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러한 그 장면마다 시퀀스를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긴 영상을 작업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시퀀스를 작업하는 거를 염두에 둬서 작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파일에서 뉴 시퀀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뉴 시퀀스 대화 상자가 열려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프리미어에서도 프리셋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프리셋은 그야말로 미리 설정해서 준비된 것을 그렇게 프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프리셋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또는 어떤 특정한 기기나 어떤 디바이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설정할 때는 세팅스 탭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부터 시작할 것은 에디팅 모드. 요것 또한 일종의 프리셋이라고 설정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설정이 되지만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커스텀이라는 것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이 타임 베이스인데 이것은 1초에 몇 프레임의 사진으로 구성되느냐 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건데요. 초당 23.976 프레임으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29.97 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29.97 프레임으로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에 사진이 29장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점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영상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사실은 영상이라는 것은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것이 초당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즉 영상에 대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이 들어갈 프레임의 사이즈가 바로 영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1920 픽셀, 가로로 1920 픽셀이고 세로로 1080 픽셀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흔히들 풀 HD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의 비율은 16대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내지는 이 사진은 하나의 픽셀로 이루어졌죠. 이건 가로로 1920개의 픽셀, 세로로 1080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픽은 최소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픽셀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1대1로 그냥 맞춰 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디오에서는 48,000을 그대로 두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러면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것만 우리가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퀀스도 이름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시퀀스 1 그냥 이렇게 이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OK를 하면은 이제 시퀀스가 만들어져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상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매번 프리미어를 열 때마다 우리가 이 영상 시퀀스를 계속 열어야 될까요? 물론 이것이 이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달라진 때문이야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FHD로 만들 때는 계속 이걸 두고두고 저장해둬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기능이 Save Preset이에요. 우리가 설정한 요 설정을 우리 나름 사용자 정의로서 우리가 여기서 저장을 해두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Save Preset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FHD 예를 들어서 영어로 풀 HD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20 언더바 1080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좀 해두시고, 요거는 이름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픽셀의 이 그 영상의 영상 프레임의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세부적으로 1920에 1080도 여러 가지 프리셋을 마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들 좀 이해하시고요. 자, OK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있던 프리셋에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이렇게 나타나지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한번 만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서 이 프리셋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가 설정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상 편집할 상태가 마련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에서 그러면 우리가 편집할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퀀스가 만들어진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퀀스대로 타임라인에도 이 시퀀스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기 타임라인에도 이 시퀀스 1에 대한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패널에서도 시퀀스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I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임포트가 실행이 됩니다. 임포트는 물론 이 방식이 아니라도 파일에서 임포트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이런 가져오기 화면을 열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폴더를 지정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예제가 있는 파일에 이걸 누르셔서 여기서는 제가 버드 벌프 핀치 요거를 소스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 영상이 가져와졌죠. 자, 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영상이 1920에 1080 그 다음에 가로세로 픽셀이 1.11이라고 가로세로 1대1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금방 없어지지만 14초 12프레임 그 다음에 29.97프레임 그 다음에 오디오도 48,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아이콘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소스 패널에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소스 패널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직접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축소 확대 이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 하시면은 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옮기시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건 긴 영상이 아니라서 조금만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더 요거를 축소 확대 이 슬라이드 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첫 번째 맨 위에는 영상이 들어 있고요. 영상 트랙 V1 트랙에 영상이 나타나고 있고 A1 트랙에는 오디오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오디오조차도 여기 이제 소리가 남에 따라서 자 볼까요? 소리가 남에 따라서 여기 그 파장이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편집 기준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이 타임 코드, 즉 표시를 현재의 프레임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는 3초에 8프레임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은 1초에 17프레임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옮기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지면 보통의 경우는 키보드의 오른쪽 밑부분에 보통 화살표 키가 있을 거예요. 왼쪽 화살표 키 있고 오른쪽 화살표 키 있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타임 코드 부분이 이게 1프레임씩 움직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1프레임씩 가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1프레임씩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오른쪽 화살표를 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왼쪽 화살표 키를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왼쪽 프레임으로 막 움직이는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와 같이 프레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홈키를 눌렀다. 자, 홈키는 어디 있죠? 홈키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의 위쪽에 보통 홈키가 있어요. 그래서 홈키를 누르면은 당장 0프레임으로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엔드키를 누르면 어디로 가요? 맨 뒤에 프레임으로 이동해 있죠? 이것은 14초 12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요거 움직이는 방법 배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저장을 그냥 애초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 지었던 거 기억나죠? 그냥 저장하는 거 프리미어 시퀀스 설정하기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그냥 하면은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세이브 에즈를 틀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이 프리미어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이걸 갖다가 저장 안 하고 그냥 막 망가뜨려 버린 경우가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컨트롤 X, 가끔 컨트롤 S. 자, 저장이 되죠? 잊지 말자, 컨트롤 S. 자, 일 작업하다 막 힘들어요. 막 영상 편집하다 힘들면 쉬어야지. 쉬기 위해서는 컨트롤 S. 아셨죠? 항상 이거 컨트롤 S를 눌러서 그때그때 저장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역량을 쌓으신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보통 프로젝트를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여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엑시트를 누르면 컨트롤 Q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닫는 거지만 여기서 크로스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프리미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폴더를 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저희가 떴죠. 이제 프로젝트는 열렸지만 시퀀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자, 파일에서 New 시퀀스를 눌러주세요. 물론 여기서도 컨트롤 N을 누르는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켜지긴 하죠. 근데 어떤 점이 다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저장을 했던 이 FHD 1920-1080,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이걸 다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은 이런 건 있어요. 지난번에 설정했던 게 이렇게 값이 떠요. 하지만 우리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그 시퀀스가 다르게 설정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 설정에서 조금 고급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프레임 사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프레임 사이즈, 즉 영상의 크기는 우리가 한 3종류, 4종류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예전에 굉장히 많이 쓰던 것들은 HSD라는 게 있어요. 스탠더드 데피니션이라는 건데 가로 픽셀 사이즈가 720에 480 사이즈였어요. 이것은 예전에 뚱뚱한 텔레비전 기억나요? 텔레비전이 요즘처럼 얇지 않고 뚱뚱하던 시절에 해상도가 720에 480이에요. 우리가 SD 사이즈를 알아둬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영상의 역사에서 SD 크기의 영상을 제작하던 시대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SD 시절에 찍어놓은 영상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SD 시절에 찍어놓은 영상을 불러드릴 때 대부분 이 720에 480의 작은 사이즈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 시절엔 그래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SD 시절에 만들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때 해상도가 많이 깨져 보이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몇 년 한 뭐 5년에서 뭐 빠르면 10년 전 그때쯤에서 HD 사이즈라는 게 있었어요. 하이 디피니션이라 해서 가로 사이즈 1280에 720 이었죠. 이것은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영상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 TV 이전에 HDTV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HDTV 시절이 한참 있었죠. 그거는 가로 사이즈 1280에 720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풀 HD, 그러니까 풀 HD 디피니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1920에 1080 사이즈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풀 HD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1920에 1080을 하면 굉장히 무난하고 깨끗한 해상도를 보장하니까 그 점들, 그 다음에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해상도이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K, 그러니까 2K라고 하는 2560에 1440 사이즈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참 좀 많이 쓰일 것 같다가 바로 4K로 넘어갔어요. 요거는 울트라 HD 라고 해서 4K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로 사이즈가 3840에 2160, 그러니까 대형 스마트 TV에 딱 그 정도가 되더라도 해상도가 전혀 깨지지 않는 그런 해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상도를 중요시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촬영할 때도 카메라, 촬영 카메라라든가 아니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SD로 설정할 수도 있고, SD는 잘 안 나오지만 요즘에 HD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FHD로 설정할 수도 있고, EHD, 4K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FHD, 그러니까 찍을 때도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FHD로 설정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FHD에 1920에 1080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풀 HD 방식은 16대 9로, 그러니까 1920에 1080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16대 9예요. 16대 9 사이즈가 이 비율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그 점들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했던 것 잠깐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면 타임 베이스는 초당 프레임 전송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초에 몇 프레임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1초에 막 60프레임까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영상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프레임을 많게 하면 그만큼 용량이 굉장히 커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는 또는 이제 어떤 슬로우 미디션, 이제 슬로우하게 보였다가 빠르게 보였다가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우리가 같은 해상도를 갖고 너무 많은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영상이 전혀 깨지지 않는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1초의 프레임 수를 더 많이 두기도 한다라는 점들, 요 정도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제 또 오디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오, 우리가 오디오는 제가 48,000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디오 샘플이 이거는 헤르츠라고 하는, 헤르츠라고 돼 있죠. 이 헤르츠는 주파수의 단위예요.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요거는 이제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엄청 되게 어렵고 재밌는 얘기예요. 좀 어렵기만 하진 않고 재밌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주파수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주파수가 우리가 주파수 때에 맞기 때문에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요 주파수는 주파수에 관련되는 것들을 연구를 했던 분이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분이 우리가 100Hz는 1초에 100번을 반복하는 진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는 사실상 어떠한 소리의 진동, 즉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리의 이런 파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단위가 있어요. 48,000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48,000이면 충분해요.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오페라라든가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높게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48,000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들, 뭐 이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디오 디스플레이 포맷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요거는 더 복잡한 거지만 그냥 놔두세요. 29.97에 FPS, 드롭, 프레임, 타임 코드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1초에 30프레임 중에서 29.97프레임 정도가 된다는 점들. 근데 1초에 30프레임으로 하지 않고 왜 29.97프레임으로 했을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것도 어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뭐 자료를 뭐 웹사이트를 한참 뒤지고 뭐 책 관련된 영상 관련 책들을 뒤져도 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냈어요. 뭐였냐면 영상을 편집하는 이 기술자 협회에서 이걸 프레임을 막 쓰다 보니까 30프레임으로 하면 나중에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대요. 영상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초에 29.97로 하는 거를 이렇게 약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한 것이지 되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1초에 30프레임을 해도 되는데 이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30프레임으로 하는 것보다 29.97프레임으로 해야 약간의 여유 부분이 생겨서 영상이 처리가 기술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또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TF 비디오 필드스, 그러니까 비디오 필드스인데 요거는 이제 비디오 필드스인데 요거는 주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노필드 요걸로 노필드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그냥 놔두셔서 작업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점들을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리셋을 통해서 하는 작업들로 넘어가면 되겠죠. 시퀀스 프리셋에 우리가 지난번 설정했던 거 여기 있으니까 요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선택했다가 다시 OK를 눌러서 이렇게 시퀀스를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시퀀스를 한번 처음 만들어 뒀다가 그것을 그대로 계속 재활용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작업의 효율과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어서 계속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FHD는
1920이 1080이지만 그 다음에 HD로도 종종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를 우리가 커스텀,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로 하지만 가로를 1280에 720으로 하면 또 HD로도 따로 저장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시퀀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는 이렇게 미리미리 저장해서 계속 쓰라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프리미어에서 시퀀스 설정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